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라사항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6월 10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5월 CPI부터 금리를 인상시켰던 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년 대비 8.6% 증가로 아직도 정점을 확인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주가 지수가 나스닥 기준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하면서 폭락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PI 지수 결과를 한번 보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는 현재 시기에 어떤 자산을 사야 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 CPI 지수부터 보면은 5월 CPI 지수는 전년 대비해서 8.6%가 증가한 상황이고, 이 수치는 1981년 이후로 거의 40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세부적인 하이라이트를 보면 정확히는 8.6%의 물가 상승은 1981년 12월 이후 최고 수치이고, 근원물가지수라고 하는 코어 CPI에는 식료품, 에너지는 포함되지 않는데 이 두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6% 상승으로 기대치인 5.9% 상승에 비해서 0.1% 정도 상회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물가를 가장 힘있게 올리는 에너지는 전년 대비해서 34.6%가 증가, 식품은 10.1%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중에서 특히 연료는 지난 1년간 106.7% 상승, 전월과 비교해서도 이번 월에 16.9%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저에게 가장 체감이 드는 게 이 연료 가격인데, 2021년 초만 하더라도 기름을 1,100원, 1,200원의 휘발유를 넣곤 했는데 지금 2022년에 2,000원이 넘는 돈을 주고 있어서 저의 생활비에서 기름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CPI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게 집을 사거나 월세를 내는 주거 비용인데, 이 비용 역시 31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원자재 가격이 올라 집을 짓는 비용도 많이 증가한 것도 있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실물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어서 주거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임금인데, 작년부터 임금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을 것 같은데 5월 실질 임금은 4월보다는 0.6%가 감소,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3%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임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하락하는 것도 문제인 게,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의 소비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소비 둔화가 결국에는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결코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그 다음 지난 20년간 CPI 지수의 상승 추세를 한번 보면 역시나 현재 8.6%보다는 높은 기간이 없었고, 사실 4월 CPI 지수가 살짝 꺾이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이제 물가 정점을 지나는 게 아닌가 이야기했었는데, 보시는 파란색 네모처럼 한 번 더 최고치를 갱신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물가의 최정점이 어딘지는 모르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주제로 들고 온 내용이 코스톨리니의 달걀 모형인데, 우선 코스톨리니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헝가리 출신 투자자로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는 별명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 부를 축적해온 투자 구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코스톨리니의 달걀 모형을 보면 현재 어떤 자산을 늘려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달걀 모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를 보면은 국면별로 주식을 사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제와 주식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어서 호황기가 있으면 침체기로 넘어가고 다시 침체기에서 호황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인데, 총 6개의 국면으로 제가 설명드리기 쉽게 6가지 국면에 번호를 붙였습니다. 시기적으로 1부터 6번까지 흘러가는 사이클이고, 처음 1번 국면부터 말씀드리면 이 국면은 경제가 좋은 시기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사람들의 탐욕도 계속 증가해 가서 주식 투자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시기로, 제가 느끼기에는 2020년 중반부터 2021년 연말까지였던 것 같고, 이번 국면은 악재가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걱정하고 주의하는 시기로, 현재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기는 올 초에 나타난 상황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시기는 3번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악재로 인해서 경기가 서서히 침체되고 투자자들이 점점 한두 명씩 패니커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4번 국면은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패닉에 휩싸이는 구간으로, 이 2번, 3번, 4번 국면을 리세션, 즉 경기 침체 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면 다시 미국을 비롯한 국가에서는 다시 금리를 내리고 경기를 부양하기 시작하는데, 이 국면은 5번으로 주가가 다시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시기이고, 마지막 6번 국면은 금리 인하랑 경기 부양으로 다시 경제가 성장하고 주가가 오르는 국면으로, 마찬가지로 1번, 5번, 6번 구간은
업스윙, 즉 경제 호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톨리니는 이런 사이클로 경기가 돌아간다고 이야기했고, 각 시기별로 얼마나 오래 머무를지는 모르지만 각 국면별로 유망한 자산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 많은 사람들이 현재 시기를 3번 아니면 4번 극초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시기에 가장 유망한 자산은 주식도 채권도 아닌 바로 현금이었습니다. 현금은 물가 연동체나 단순 예적금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데, 물가 연동체로 구현하기에는 수수료도 아깝고 개인 투자자라면 단순 예적금이 가장 나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지금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6대4 비율로 가져가면서 자산을 모아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모아가는 속도를 많이 줄였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의 기본 기조를 변경한 건 아니고, 이런 주가가 안 좋은 시기에 주식을 모아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기가 길어지게 되면 나중에 정말 더 안 좋아지는 상황에는 현금이 없어서 대처를 할 수 없기에 지금 상황에 현금을 조금 더 가져가자는 입장이고, 향후에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연준에서 나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늘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황이 계속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으로 기업들의 2분기 실적도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아무쪼록 하루빨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먼저 해결돼서 에너지랑 식료품 가격부터 안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두 수치가 안정이 되면은 아마도 CPI 지수도 내려가고 인플레이션도 고점을 찍었다는 신호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